자, 이렇게 너무나 더운 날씨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북한의 여름나기 시리즈 두 번째 북한 괴담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괴담 시원하게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북한에 이제 밤에 자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오. 저만 들렸으면 괜찮은데 저하고 이모가 동시에 딱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막 요러시 막 떠드는 거예요. 어릴 때 할머니 누구누구 보인다 뭐 한다면 할머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엄청 혼났어요.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오늘 함께할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철은 씨, 강규리 씨,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김미소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도에 나와가지고 2010년 2월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예전에는 탈북 방송인으로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북한 무속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세요. 무속인. 실제 무속인. 네. 왠지 저 분은 자녀 독이 많을 것 같아요. 독이 아니고 독? 덕. 아, 덕. 자녀 덕. 네, 아. 자녀 복으로 인해서 자식의 덕으로 이름 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포이즌으로 독으로 들려가지고 좀 무섭네요. 아, 그랬어요? 다음 분 단어 이렇게 선택 잘하겠습니다. 네. 자녀 덕도 많이 보고요. 네. 네, 아내 덕도 많이 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이분들이 전문가이자 동시에 본인들의 경험담으로 채워질 그런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바로 남양 특집 북한 괴담회입니다. 여기 남양 특집 말이에요. 원래 이런 무서운 얘기 겁도 많고 멀리 하고 싶은데 하지만 너무 덥잖아요. 네. 좀 시원하게 해주시면 괴담 시원하게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파민 스파이크 필요하거든요. 도파민 스파이크. 도파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더운 날씨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무더운 여름이 되면 무서운 얘기를 찾게 되는 게 사람의 본성인가 봐요. 그래서 준비한 북한의 여름나기 시리즈 두 번째 북한 괴담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유일하게 섬기고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최고 지도자가 마치 신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귀신의 존재도 없다라고 부정하고 있다고 하던데 철은 씨 정말 그런가요? 북한은 귀신이 없어요? 북한에 귀신이 없죠. 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분들이 신들인데 귀신이에요? 그 분들의 신 말고 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 예, 어쨌든 귀신이든 무슨 신이든 신이니까. 그래서 없어요. 그 신은 없고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영화나 이런 것도 보면은 콘텐츠도 그 신들에 대한 그 3명만 내놓고는 없습니다. 공포 영화 제작을 안 하니까 그런 영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무슨 뭐 귀신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럼 북한에 그 공포 영화 없다고 하니까 한국에 와서 처음 제대로 공포물 봤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봤거나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저는 뭐 북한에서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TV를 봤기 때문에 그때 보면서 대한민국 TV를 제일 많이 봤던 프로 중에 하나가 전설의 고향 같은 이제 공포물 그 영화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는데 빠져드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무엇이 쓱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쓱 하려고 하는데 오 너무 짜릿하면서 그 공포라는 것 자체를 처음 그때 느낀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그거 보고선 있잖아요. 밤에 그 일 나가잖아요. 걸어가다가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쓱 돌아, 쓱 돌아, 제가 기가 약해가지고. 철은 씨. 이렇게 걸어가다가 뒤에 돌아보고서 야 나와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뭐 이렇게 뻔하게 없는데 거기다 대고 가는데 뒤 계속 이게 옷 싸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 내가 봤던 묘지에서 뭐 나오. 이런 게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밤에 순찰 돌 때 그래서 산을 안 갔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겁이 많구나. 많아요. 겁이 많은데 프레시 막 2개 들고 있잖아요. 앞뒤로 위치면서 그래요. 보이부도 겁이 많군요. 아유, 보이면 뭐 사람이 아닌가. 저는 북한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 영화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하나원에 있을 때 혼자 이제 방 쓰고 있잖아요. 그때 밤에 심야 괴담 그걸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있는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무섭지. 네, 계속 무섭고 그 귀신 영화를 봤는데 너무 생동해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 즐거워요, 저는.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게 약간 저한테는 네, 약간 귀신이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는 걸 저는 조금 느끼거든요. 근데 되게 즐길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는 거. 네, 그게 왜냐면 되게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는 동작기가 되게 강해요. 그게 뭐냐면 어린애처럼 있잖아요. 천방지축 놀 때는 되게 천방지축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또 뭔가에 빠져들어서 하게 되면 하나의 몰빵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오, 어떻게, 네. 오, 너무 소름이에요. 아마 너무 스릴을 느끼면서 즐기실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저 엄청 소름인데요? 혹시 그 좀비 영화 본 적 있어요? 미국은 좀비거든요. 무서운 거 봐야 된다. 그럼 좀비 댕겨서 좀비 많이 보거든요. 드라마든 영화든. 미국 공포는 좀비죠. 맞아요. 그 막 좀비 그 형상 자체가 너무 막 소름이 끼쳐요. 그쵸. 네, 근데 재밌어요. 아, 네, 기도 하나 좀비는. 좀비 매력이죠. 예. 빠져들어요. 이 네. 사람들은 아니 뭐 무척지도 물고 대막 그냥 그래? 대막 그냥 그러니까요. 나 너무 싫어. 근데 귀신은 그렇게 놀아요. 땀이 아까부터 계속 나는데 내가 지금. 좀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세계에서는 귀신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아, 좀비 고스 같은 개념이에요. 네네. 좀비들이 막 이상하게 몸도 꽂고 막 이런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귀신은 정말 그런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점사보러 오시잖아요. 근데 어디서 조상이 조금 닦여 있다던가 그리고 쟤라도 잘 지낸다던가 라는 사람이 들어올 때는 그 집에 혼들이 들어올 때 사람 형체처럼 뒤에서 서서 따라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혼이 거꾸로 들어와요.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그게 보여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좀 빨리 나 너무 무서워. 야, 보통 이제 사는 지역마다 전해 내려오는 괴담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나오신 분들이 황해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이렇게 모두 바다와 가까운 지역에서 오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바다나 물과 관련된 괴담들이 있을지 들어보고 싶어요. 북한에 이제 북한에 이제 뭐야 이게 진짜. 갑자기 이런 연출이 자꾸.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유별나게 겁이 많으세요? 난 어떻게 진짜 오셨어요? 무서워요. 여기 너무 과몰입자들이야. 너무 기가 약해 다들. 당했어. 끝낼 난 줄 알고. 자, 그럼 이제 저는 이제 황해도 해주니까 우리 해주 쪽에서 유명한 게 이제 용당이거든요. 용당이 바닷가인데 그 용당 처녀 귀신이라고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대학 때 저희가 이제 교도 훈련을 나가면 거기 오중대라고 있는데 대학생들 6개월씩 이제 훈련 나가니까 거기에 나가면 포 진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 딱 이 독립소대 진지 밑에가 벼랑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근무를 나가면은 그래서 근무를 서던 사람들은 꼭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 죽냐 했더니 거기서 근무 서다 보면 그 처녀 귀신이 쑥 와가지고 너는 여기서 살 팔자가 아니다. 나하고 가야 된다고 데려간대요. 근데 근무 서다 보면 거기 벼랑으로 떨어진대. 그냥 홀려서. 홀려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거기서 있어요. 근데 실제 죽긴 죽더라고요. 저녁 귀신한테 홀려서 죽어요. 근데 진짜 홀렸는지 모르겠고 술 먹고 떨어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괴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어렸을 때 살던 데는 뭐가 있냐면 4년에 한 번씩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사근달이라고 해요. 거긴 물귀신이 산다고 하거든요. 옛날부터 거기에 이렇게 제물로 이렇게 사람을 갖다 주던 곳이라는 있어요. 했더라고요. 근데 진짜 4년에 한 번씩 사람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물귀신이 있다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저도 들어갔었는데 항상 생각하는 게 야, 4년에 한 번씩 죽는다는데 올해가 몇 년째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헤이 세네. 네. 올해가 몇 년째지? 4년째 되는 애 웬만하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나 죽더라고. 근데 그런 괴담들이 북한에도 꼭 있어요. 있구나. 네, 있어요. 저희 때는 저희 집하고 떨어진 곳에서 이제 작업을 했었거든요. 배 손주 사업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있는 바닷가는 약간 자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원이 많은 곳으로 옮겨가서 있는데 그러려면 사람들도 다 채용해서 데리고 가야 되고 집도 하나 빌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빌려서 거기서 이제 숙소 집 잡고 이제 먹고 살고 하는데 밤에 거의 칸이 몇 칸이 되거든요. 잠수공들을 따로 재우고 이제 저희 따로 했는데 그때 이모님도 와 계셨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일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밤에 자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저만 들렸으면 괜찮은데 저하고 이모가 동시에 딱 일어났어요. 와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둘이 보고 밤에 왜? 잠깐만 무슨 소리가 들려. 그때 이모가 우리 같이 얘기해볼까? 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같이 한번 해봤어요.
하나, 둘, 셋. 이모가도 똑같은 소리 나고 저도 똑같은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못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요러시죠.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귀에서 계속 요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귀에서. 근데 아 짜증나 하면서 그냥 나는 이모 그냥 스치자 하고선 잤는데 딱 봤는데 그 달빛에 그 앞에 이제 문이 출입문이 보이거든요. 검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무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도 귀신 있다. 알아보자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나갔어요? 네, 낮에는 아닌데 밤에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더니 이 집이 결국엔 부모고 딸이고 다 바닷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귀신이 돈 거예요. 그 집에. 그것도 그렇고 집이 있으면 땅집이었거든요. 단층집이었는데 앞에 산이 보여요. 산에다가 그 또 사람의 묘지를 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면 굉장히 나쁘대요. 딱 보니까 맞은편인데 우리가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묘지가 보이네. 네, 요즘 그래서 맞은편 집 잡았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옮겼어요. 옮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북한에도.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서 이 집이 어떠냐 했더니 귀신이 따라왔대요. 집을 옮겼는데 우리 집이 아니고 다른 집으로 옮겼어요. 이제 그 집에서는 이게 계약을 한 걸 취소하고 나와서 옮겨서 다른 집에 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 이건 쫓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구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했어요. 했더니 네 그다음부터 실제로 그런 게 하나도 안 들리고 마음이 일단은 편안한 거예요. 잠도 잘 오고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때 막 사소한 일도 막 싸우게 되고 막 그런데 이게 뭔가 편안하고 근데 그 집은 다시는 가게 안 돼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쪽에 들었을 때도 역시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왜냐면 그 혼혈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집이잖아요. 네. 근데 또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몇 자리를 앞에다 썼잖아요. 맞아요. 그 혼이 이게 내 집에 하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들어왔잖아요. 내 자리가 뺏기니까 귀신하고 싸웠던 거고. 그리고 이제처럼 나가면 나간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처럼 비방이라도 치고 나갔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내 집을 이제처럼 사용을 하다가 왜 안 치고 가냐? 무단 침입을 해서 귀신의 입장에서는 무단 침입을 해서 나한테 뭐 공양 들여서 세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따라간 집에서 이제처럼 하니까 다시 이제처럼 내 집을 지켜야지 하고 그 혼이 그쪽으로 다시 왔으니까 본인은 편안했던 거예요. 근데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 명, 한 3명, 4명 됐던 것 같아요. 뭐라고 계속. 먹을 거 내 나이가 나야 너가 내 나이가 정서가 가라, 정서가 가라. 아니, 뭐가. 임마. 이건 내가 귀신 목소리가 그래요. 기계처럼 우리처럼 또박또박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언이 터지면 막 이상하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귀신도 저희한테 저거 할 때는 이제처럼 규리 씨가 말을 한 것처럼 알아 못 들을 아랍어 같은 소리가 다다다다 들려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해석을 하고 그 말이 우린데는 정확하게 들리는 너무 거죠. 소름이야. 저 오늘 잠 못 알아먹었을 잤어. 거예요. 그렇죠. 이래서 터가 좋다, 터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네. 있나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청진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네. 저희 큰아빠는 16살부터 배를 탔어요. 네. 지금 북한에는 한창 오징어철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저희 큰아버지 같은 경우는 믿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신이라는 게 미신이라는 세계가 어디 있어 하는데 저희 맞아요. 큰아버지는 이렇게 믿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고기를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잡다 보면 어떨 때는 시체가 올라올 때가 있대요. 근데 예전에는 시체를 하면 에이 재수없어 하고 춤 태태태 받고 그 시체를 그냥 버리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꼭 배가 이제 참 고기를 못 잡고 맞아요. 네. 나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가만히 본인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다 해서 네.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런 게 올라오게 되면 다시 시체를 물에다 놔주고 백군들은 항상 혹시 나가서 표류될 수 있기 때문에 식량이나 뭐 이런 걸 넉넉히 가져가요. 술은 필수고요. 그래서 밥도 던져주고 네. 술도 이렇게 뿌려주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양밥 같은 거 다 이렇게 채워주고 하게 네. 되면 확실히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네. 이게 만선을 날리고 오니까 네. 우리 큰아버지는 다른 사람은 안 믿는다 해도 그런 거는 다 믿으셨어요. 그 저희 때는 시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가서 누군지도 모르고 제사를 지내줘야 돼요. 가 산에다 묻어주고 막 그렇게까지 했어요. 와. 그럼 일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저도 되게 궁금한 건데 왜냐면 이사하고 이럴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 터가 좋은가?
그래서 보통 괴담이 많이 나오는 장소가 또 있잖아요. 그럼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침하고 어둡다던가 인적이 드물다던가 네. 그리고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전문 용어로 쎄한 그런 느낌. 아, 맞아요. 있잖아요. 분명히 네,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일지 아니면 진짜 우리 귀신들이 오는 곳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무섭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어디 있어요? 거기 미국하면 떠오르는 그 방이 있죠. 미국하면 무섭다는 지하실. 지하실 이미지 딱 그래요. 지하실이나 다락방. 다락방. 한국이랑 다르게 주택마다 지하실 있고 다락방 보통 있어요. 아, 그래. 모를 때 들어가면 무서워요. 안 돼요. 먼지 막 전기톱 들고 있는 아저씨 보면 안 가야 돼요. 그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포 스팟이 있어요. 여러분 곤지암 정신병원. 이게 공포 영화의 단골 소재지거든요. 저도 곤지암 정신병원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 영화도 제가 잠깐 봤는데 진짜 창피하지만 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역해내놓고 봤어요. 그 정도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그럼 안 보시면 되잖아요.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한 거예요. 무서운데 보게 돼요. 보고 싶어. 네, 계속 더 보고 싶죠. 이 곤지암 정신병원 전 세계에서도 유명하거든요. 그 2012년도 CNN 이 선정한 세계에서 소름 돋는 7곳에 포함됐거든요. Seven of the freakiest places on the planet.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놀이공원이요. 야 이게 놀이공원이에요? 범퍼카즈. 밤이 되면 무섭겠다. 뭔가 싸한데요? 자, 두 번째는 체코 세들렉 납골당. 저 엄청나게 병으로 많이 죽어가지고 묻을 데가 없어서 뼈로 장식을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사람의 그 목숨을 다.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엄청나게 웅장하게. 네. 다 뼈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저기 다 뼈예요. 아, 뭐야? 아우. 세 번째는 일본 아오키가하라 자살의 숲. 자살숲 같은 건 아예 없애버리면 되지 않는가? 그래도 다시 오지. 그래요? 네 번째 아프리카 가면 토브 아크데세와 주물시장, 주술무품 파는 시장이에요, 이거? 네. 자, 다섯 번째 멕시코 인형의 섬. 제일 싫어. 제일 무서워. 아, 나 집 가서 인형 싹 다 없앨 거야. 근데 인형인데 되게 무섭게 일부러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부러 미국 같으면 할로윈 자본주의 아이템으로 뭐 헌티드 하우스 이런 거 시기별로 였는데 그런 느낌인가요? 난 너무 실제 뭐 사연 있는 건가요? 여섯 번째 일본 군함도. 아 저기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인들이 저기 가서 강제징용을 당했던 그러니까 한이 서린 곳이죠. 아니 뭐 네, 한이. 빚져 있고. 아 근데 저게 세계 7대 소름 돋는 곳 중에 하나군요. 저건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 아까 말했던 일곱 번째 한국 곤지암 정신병원. 오. 제일 무난한데. 아 제일 무난해요. 한국의 귀신이. 아니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봐요. 무서울 것 같아요. 안 해요? 네. 규리 씨가 보니까 무서운 얘기 좋아한다고 하니까 괴담이 많이 나오는 장소들을 좀 알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는 이제 북한도 그런 게 있어요. 그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이제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중에 작은 아이가 사고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근데 이게 어린 나이 죽으면 한 16살 이게 그때 죽으면 그 간을 못 해주고 그냥 묻는다고 하거든요. 네. 이 아빠가 꿈을 꿨는데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빠 나 너무 추워. 나 너무 추워. 나 이불 덮어줘. 나 왜 이렇게 추워? 그런 꿈을 너무 꾼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동하고 해서 이상해. 너무 이상해서 겨울이었는데 아들 손잡고 이렇게 또 그 아들을 왜 데리고 간지 몰라요. 첫째 아들 그 데리고 이제 갔는데 실제로 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머야. 방으로. 몸이. 네. 나와서 이건 진짜 실제 있은 일인데 이게 그 멧돼지 같이 그 짐승들이 땅을 판 거예요. 파버리 개를 이렇게 물고 나온 거예요. 나왔더니 그 어떤 짐승이 또 그걸 먹어요. 먹는 걸 얘가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막 와 이게 뭐야 막 이러고 근데 동생이 그걸 보고 돌아버렸어요. 그 아빠는 그걸 다 묻고 했는데 걔가 이상해진 거예요. 집에 와서 실없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말을 한대요. 그 아빠 너 이제 곧 죽어. 그 이름 부르면서 너 죽어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병원에 보냈어요. 북한에 사시고 병원 있잖아요. 정신병원. 네. 아, 정신병원. 네. 그래서 계속 재웠거든요. 정신병원 가면 구기하게 재우는 거예요. 재워서 조금 정신이 덜한 것 같아 해서 집에 보냈는데 결국에는 오래 못 가고 머리가 던 상태로 아빠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 가족이. 저희 무속인 용어에서 규리 씨 이야기를 들으면 줄초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집 상황 같은 경우는 줄초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혼이 억울하잖아요. 네. 억울하게 죽은데 그 혼도 이제처럼 짐승이 그거를 막 뜯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뜯어먹었대요. 그 혼이 이제처럼은 뇌가 엄청 아팠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을 확 헷가닥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희 지금도 여기면서도 그런 속설은 있어요. 누군가가 가게서 3년이 무사해야 되고 그 3년 지나서 또 누군가가 되면 3년이 무사해야 된다. 근데 어떤 집들은 진짜 줄초상 나는 집은 이 사람이 3년이 되기 전에 또 누군가가 가고 그 사람이 돌아가서 3년이 되기 전에 또 누구가 이렇게 데려가고 이런 속설들이 있어서 지금 규리 씨가 말을 한 거는 줄초상이 난 집. 예, 사연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그 다리 밑에 있잖아요. 아, 맞아요. 아까 우리 여기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지하가 있는데 거기 무서웠다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다리 밑에는 되게 음지가 많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 이게 꽃제비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유일하게 숙소를 짓고 자기들만의 천막을 짓고 있던 데가 다리 밑이에요. 네. 근데 그 다리 밑에서 자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홍수가 쫙 내려오게 되면 그 시체가 그대로 막 싹쓸이해서 죽어버리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청진이 수송천 아시죠? 먼저 수송천 다리에 그 밑에서 그런 사건들도 되게 많고 하니까 항상 그런 쪽은 조심을 해라. 밤에는 그쪽으로 웬만하면 다니지를 말어라. 그 밑에는 내려가지 말어라. 이런 속설들이 되게 많았어요. 가슴이 아프네요. 네네. 아, 북한은 뭐 수용소나 공개 처형장 같은 그런 곳이 많잖아요. 혹시 그런 것 관련된 이런 괴담 있나요? 그러네. 있죠.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은 한두 번씩 다 하셨을 거예요. 총살하고 교시형하고 이런 네. 거를 저희는 실제로 경험을 접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야. 그 교시형하는 거를 한번 학교 때 봤어요. 다 수업 다 중지시켜가지고 다 가라 이래가지고. 예. 애들이 있는 앞에서 장마당 앞에서 그리고 그 말뚝을 치우질 않아요. 며칠을 그대로 냅둬요. 수업을 중단하고 교수형을 보라고.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20살이 넘는데도요. 우리 집이 있다면 뒷뜰 안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면소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여기로 뛰쳐나가면 되는데 무서워서 저는 20살이 넘을 때까지 밤에 화장실을 못 갔어요. 화장실 나가면 항상 동생 깨우던가 엄마 나 화장실 갈래 이러고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때 이렇게 목이 걸려 있는 것 같았다 보였다 하는 것들이 그게 내가 그런 걸 봐서가 아니라 혼들이 진짜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혼들은 그런 데 매달려 있어요. 아, 그게 있어요. 진짜 맞구나. 진짜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네. 떠돈다 그러잖아요. 네네 부천에 떠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있어요 진짜. 혹시 이 스튜디오에도. 네. 철은 씨 아까부터 진짜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 그러시죠. 얼을 어신 걸 지금 약간 후회하고 계시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 북한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엄청나게 고통을 겪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 총살할 때 살을 막 죽이잖아요. 근데 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그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도 꿈속에서 계속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내 너 죽이겠다 막 이런 꿈 꾸고 그런 것도 막 계속 그 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 근데 이 사람들도 불안하잖아요. 생사를 막 죽였으니까. 근데 야 그 사람들 꿈에서 막 그런데 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시켜서 했지 어쩔 수 없었다고 막 그런데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실제 이 사람들은 이게 무당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막 찾아와서 호소를 해요. 아무래도. 나 좀 이거 어떻게 좀 하게 해달라. 이 직업을 바꾸라고 해요. 제가 하나 알고 있는 거는 좀 알고 보면 조금 좀 슬픈 귀신 이야기인데 그 치덕산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함경남도에서 있은 일이에요. 그 함경남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주민들이 그 치덕산에 밤에 가면은 막 몰골이 막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귀신이 소문이 돌았어요. 치덕산에 귀신이 있다 하고 그래가지고 밤에만 활동하고 낮에는 없어지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귀신이 아니고 6.25 전쟁 당시에 북한까지 진격했다가 우리 대한민국 내려오지 못했던 분들이 거기서 운둔해가지고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발각되면 아무래도 이제 또 북한에 발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숨어 있었구나.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다. 근데 왜냐면 귀신도 낮에 활동은 안 하거든. 밤에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분들은 생존을 해서 밤에 활동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그런 걸 봤다면 그게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죠. 오해받으죠. 귀신이야라고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현세로 돌아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를 가지거나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런 귀신의 존재, 미신을 믿는 것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저희
페이스북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알게 모르게 북한에서 활동하는 무속 관계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는 현직 무속인인 미소 씨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럼 무속인이 아니셨던 거고. 네네. 저는 무속인이 아니었죠. 대신 저희는 외할머니, 이모가 다 이런 분이셨어요. 북한에서. 네네.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책도 이런 한자 책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보면 그 사주 있잖아요. 명리학. 그 책이에요. 네. 제 사주 명리학을 보시는 분들은 역학을 그 이제쯤 책이나 이런 걸 공부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기운을 타서 신기. 예. 그거 보고 저희 세계에서는 무불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모 같은 경우는 저처럼 완전 그런 걸 타서 했던 분이에요. 근데 저희 아빠는요. 너무 싫어했어요. 외할머니만 오게 되면. 왜냐면 외할머니는 한 번씩 오게 되면 아빠가 장례식장이랑 어디랑 갔다 오면 집에 끌고 들어오는 게 할머니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양밥 채서 막 버리고 뭐 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미신이 어디 있냐고. 그냥 오게 되면 맨날 이상한 짓거리 한다고 막 그러면서 엄청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나중에는 할머니가 아빠 몰래 저희 아빠 출근하신 다음에 와가지고 막 이런 것도 하시고, 그러셨고 북한에도 귀신도 있고요, 무당도 있어요. 단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무속인이라고 해도 이제처럼 그 신의 기운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무속인이라는 면허를 따야 되는 그 절차나 방법이 있는데 윗동네는 그게 없어요. 아, 무면허. 그렇죠. 무면허 무속인. 네, 동네마다 유명한 사람들 한두 사람씩은 다 있어요. 혹시 미소 씨 그 신기를 네. 타고났다고 하셨는데 네네. 언제부터 느끼셨던 거예요? 저 어려서였어요. 어려서 8살 그 초등학교에 우리 가잖아요. 그럼 가다가 보게 되면 그 사람 옆에 뭐가 따라다니는 게 보여지고 실제로 있네 그냥 그러고 이렇게 하고 가고 그냥 실제인 줄 보였어요. 알았어요. 네, 근데 그때는 나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이는 줄 알았지. 그거를 저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사람인 줄 알고. 그렇죠. 제가 이런 기운이 있다 보니까 할머니가 어린 게 자꾸 이런 게 보인다고 하지 뭐라고 주저리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할머니 누구 보인다 뭐 한다면 할머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입 빵긋 하지 말라고 엄청 혼났어요. 뭐가 보였는데요?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좀 누군가 보면 죽어야 되는 혼이부터 다니는 사람은 아, 저 사람 저승문이 열렸다, 저승사자가 와 있다라는 사람은 이게 혈색 자체가 달라요. 혈색이. 진짜 네, 그게 보여요. 그래 어릴 땐 뭐 그거 알아요? 와, 저 할매 아무개네 할머니 이제 좀 있으면 죽겠다 야. 네. 어이구.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싸가지라 두드려 맞았어요. 그랬겠다. 왜냐면 또 멀쩡한 사람 진짜 우리 할머니 곧 죽을 것 같다 이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얼마 안 있어 그 할머니 죽은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신 거예요. 진짜 그냥 이유 없이 문매를 맞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내가 예언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금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언제 정도 가실 분들이 보여져요. 근데 또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너는 이렇게 안 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거 보고 입으로 던지는 현침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다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 악한 언행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왜 하냐면 혀에 현침살이 있는 사람들은 저게 벼락 맞을 게 어쩌고 뭐쩌고 하게 되면 그 살이 그 사람한테 진짜 가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정말 그 사람이 갔잖아요. 그러면 그 혼이 서러워서라도 억울해서라도 이 막말을 던진 사람한테 와요. 규리 씨도 가까운 분이 무속인이었다면서요. 네, 저희 외할머님이 무속인이었어요. 네. 북한에서. 네, 맞아요. 저희 외할머님이 평양에서 그 배운 거예요. 하나하나 어떻게 기도하고 막 이런 걸 배우다가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감옥에 들어갔다. 이 사람을 빼내야 된다 하면 할머님이 전 힘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빼내오는 거예요. 네. 감옥에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력을 돌릴 수 있어요. 네, 실제로. 네, 그래서 그 이제 간부들이라든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할머님한테 우전을 정말 많이 했어요. 자, 오늘 북클립에서는 실제로 북한 고위급 간부들의 사주를 봐줬다는
역술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교시를 어기고 목숨을 걸어가면서 북한 간부들이 물어보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죠. 바로 사주팔자입니다. 명리학의 일종인 사주팔자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보고요.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불운을 예방하고 싶은 마음에 많이들 찾는데요. 꼭 믿지 않더라도 재미삼아 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사주팔자나 명리학 등을 미신 행위로 간주해 엄격히 금지합니다. 북한에서는요. 김일성이가 신이라서 감히 사주나 뭐 손금이나 뭐 이런 걸 볼 수도 없지만 암암리에 다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걸리는 순간에는 다 감옥행이거든요. 사주를 보다가 걸리기만 하면요. 관련대로 들어가고 심하면 교화소도 들어가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잡혀서 들어간 사람들이 서너 명이나 있었어요. 북한 당국의 처벌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사주팔자는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는데요. 잘 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그 말이 나가는지 그 설이 서문없이 그렇게 다 와가지고는요. 그 나라는 차가 없어요. 자전거 타고 와서 하루도 자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개 보면 설날 같은 때, 1월달 이런 때는 굉장히 그런 신뢰가 참 많거든요. 소문난 역술인에게는 줄을 서서 볼 정도라니 그 인기가 짐작됩니다. 북한에서는 역술가를 점쟁이나 미신쟁이 등으로 다소 낮춰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미신쟁이들을 가장 많이 찾는 이가 누굴까요? 바로 북한 간부들입니다. 북한은 평범한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를 보러 자주 못 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번씩 오지만 간부들은 돈이 뭐 쏘고 나니 뭐 흥정망정 쓰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왔다가도 뭐 열흘 만에 왔다가도 그래 심심하면 오고 시도 때도 없이 놀러 겸 오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미신행위라고 단속하고 처벌하는 북한 간부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부들은 뭐 자주 찾아와서 보게 되니까 뭐 인생이라는 건 한 번 보면 그 인생은 똑같은 이치거든요. 뭐 10년 잘 됐다, 5년 어렵다, 뭐 3년 힘들었다가 뭐 또 10년 좋았다가 뭐 이렇게 운이 가기 때문에 올해 와서 말해나 내년 와서 봐도 똑같은 이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와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건 다 봤으면 옆에 사람들 거를 또 많이 물어도 보거든요. 뭐 당비서는 언제쯤 떨어지냐, 뭐 언제까지 운이 좋으냐, 뭐 이런저런 그렇게 자기네 집 사람들의 사주뿐이 아니고 옆에 사람들 시기 질투 때문에라도 더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점사를 보다가 특별한 질문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제가 군수품 공장에서 살았어요. 그 군수품 공장에는 큰 당비서가 있어요. 그 당비서의 부인이 저희 집에 아주 단골로 오셨었는데요.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비행기를 탈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북한에서는 비행기를 탄다는 거는요. 해외로 그 나라를 뜰 수 있느냐 이거를 그렇게 비행기 탈 수 있냐고 좋게 포장해서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북한에서 사주풀이가 유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 사회는 너무도 폐쇄적이고 또 한치 앞을 예언할 수 없는 그런 아슬아슬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고 살아도 옆에 사람이 잘못으로 해서 같이 이제 감옥을 이제 같이 갈 수가 있는 이런 상황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많이 보러 오고 자기가 언제까지 미래가 좋을지 나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보러들 오는 거예요. 북한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사주와 민속 신앙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희망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황해도 출신의 고위 간부 보위부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점 보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설마 보위부원이 점을 봤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설마가 왜 설마요. 있어요? 보면 안 되죠. 그쵸.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도 가서 보죠. 어쩔 수 없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자주 봤어요?
심심하면 가서 봐가지고 뭐 횟수를 얘기를 못 하겠어요. 뭐 가다 말고 오늘 뭐 일이 좀 안 될 것 같다 하면 가서 물어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솔직히 점 보는 거 있잖아요. 간부들이 더 많이 봐요. 그래요? 장사꾼 그리고 이거 간부들이 점을 제일 많이 보는데 간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세해야 되는데 뭐 돈을 누구한테 막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뭐 어떻게 버는 돈인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라인을 서야 되는지 누구 손을 잡아야지 내가 이제 빨리 출세를 할 수 있는지 해가지고 그 사람 사진하고 같이 가져가요. 간부 사진. 그 나하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출세 때문에 아무래도 점집을 많이 다니는 거죠. 오히려. 사례비는 얼마 정도예요, 북한에서? 사례비가 천차만별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이제 맞아요. 연예인들 몸값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것처럼 보시는 분들이 잘 보는 거에 따라 소문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아, 정도가.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100, $200 장사하시는 분들은 돈 많이 줘요. 자기 한 번 나가서 돈 버는 양이 다르니까. 근데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돈 줬어요. 한 $20 줬는데 그것도 생각해서 준 거죠. 왜냐면 간부들은 안 줘요. 그냥 뒷 빼고 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인 거. 근데 뻔히 신고 들어오잖아요. 저 집에 가서 저 집에 지금 무당 이거 보고 있다 하면 가가지고 야 주의하라. 누가 왔댔는데 너 신고하잖아. 요즘 좀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뒤 봐주면 그냥 가다가 오늘 나 어떻나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간부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안 주는데 일반적으로는 $100, $200도 주고 그 없는 사람들은 뭐 또 쌀 10kg도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큰 돈을 주네요. 아니 원래 보이부는 이거 단속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보러 다니는 게 아무래도 괜찮겠어요? 뭐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제 불순 녹화물에 대한 단속 규정 법이 나왔지만 이 미신 행위는 법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네. 원래부터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처벌도 심해요. 네. 네. 단련대형도 막 보내고 하는데 심하네. 네. 저희가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가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단속 기간에는 좀 어쩔 수 없이 조용하라고 하죠. 그거 해가지고 또 일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못 잡아요. 유명한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것들이 있어가지고 중앙당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물어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못 다치고 잔고기들. 잔고기란 표현이 맞나? 잘 못 보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이제 했다가 처벌해가지고 단련대 보내기도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처럼 신이라는 존재가 김부자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신처럼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안 되니까 본 사람이나 봐준 사람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단련대 가고 막 진짜 심한 경우는 교화형까지 가서 와.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주로 어떤 미신을 북한에서 믿으면 처벌을 받아요? 어떤 거에가 상관이 없어요. 진짜 미신이라는 건 다 속할 수 있는 게 몇 자리 봐주는 사람도 미신이라고 이제 잡혀 들어갔어요. 우리 엄마도 이제 억울하게 사실 그쪽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2018년도에 이제 시범으로 들어갔었는데 진짜 사실 우리 엄마는 그런 걸 안 봐요. 못 봐요. 근데 어머니가 북한에서 치료를 하셨어요. 근데 어떤 치료였냐면요. 약간 그 민간요법으로 치료, 한의사처럼 하는데 거기에서 상문이 낀 사람은 사실 치료가 잘 안 돼요. 귀신이 붙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붙을 때 그런 약 같은 게 있어요. 먹으면 실제 뭐 상문이 떨어진다는 그런 게 북한에 좀 많이 돌아요. 그래서 그게 좀 실속이 있고 엄마가 써봤을 때 실제 좀 괜찮은 걸 가져다가 그런 걸 이제 판매를 좀 했었는데 그게 이제 미신으로 걸려든 거예요. 네. 그럼 처벌 받았어요? 네. 근데 중앙당 북한에서 이제 김 부자가 직접 알았다 하는 경우에는 바로 총살하고 집행을 해요. 하지만 이제 그 좀 아시잖아요. 안전원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가 보는 집이 있고 그리고 막 다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벌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짱고기 막 해서 인연수를 채우는 거예요. 실적을 내려고. 미신행위가 강화된 거는 94년도 이후부터 강화됐는데 네. 사형도 그때 이후부터 사용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94년도에 김일성이가 죽었잖아요. 그 무당집에 간부가 찾아가지고 나 김일성이 그 영전에 가는데 기가 약하다. 하니까 이 무당한데 이거 가서 물어보니까 뭘 신내림 해주고 소금을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라고. 그거 가져가서 단속된 거예요. 소금? 그 가면서 검열을 하니까 다. 그 단속당해가지고 이 무슨 소금이냐. 북한에서 그 죽은 사람한테 할 때 소금 가져간다는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래. 그 갔다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부는 뭐 그 자리에서 저기 갔고 정치분수용소 갔고 그 무당이 첫 번째 아마 북한에서 저 사형당한 첫 사례일 겁니다. 첫 번째 사례. 주영민 만나 배우러 오는데 어디 입당구가 있냐고 이렇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무당에 대한 탄압이 더 심해진 거예요. 미국에도 소금이 나오니까 미국에도 소금 관련된 그런 미신이 있는데 그래요? 소금이 쏟아지면 그거 재수가 없다 해요.
오. 그래서 좀 아군이 들어오는데 아군을 막으려면은 소금 조금 꼬집어가지고 이제 왼쪽 어깨너머로 이렇게 던져야 돼요. 던져야 된다. 그럼 뒤에 여기 악마 있어요. 그럼 악마 눈깔로 소금이 들어가서 그 아군을 막는다. 네. 아, 그런 게 있구나. 좀 그나마 흔하고 좀 보편적인 그런 미신이에요. 미국 미신 중에. 근데 저는 그거 궁금한 게 장례식 갔다 오면 귀신이 붙어서 나오니까 꼭 중간에 어디든 들러서 오라고 편의점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데 들렀다 오라고 하잖아요. 그거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속설뿐이에요. 이제처럼 혼들이 거기 있으면 하나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남에게 거기 있던 게 다시 더 붙어올 수도 있고 그래요. 유난히 또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 네. 제가 그래요. 유난히 이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데 갔다 오면 꼭 이게 참 부정이죠. 아까 소금을 뒤로 넘긴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부정은 뒤로 치지 앞으로 치지 않습니다. 아, 뒤로 항상. 네. 항상 이렇게. 부정은 앞으로 치는 게 아니라 내 앞길을 막지 않게 뒤로 치는 게 부정의 공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치고 길을 열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쳐라 뭐 하잖아요. 아닙니다. 이제처럼 매매운이나 뭐를 받을 때는 앞으로 쳐요. 근데 귀신은 뒤로 쳐야 됩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북한에는 신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귀신 그리고 무당 너무나 금지된 사항들인데 그래서 불법이다 보니까 처벌 수위도 꽤 높다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북한 주민들이 점을 잘 알고 있고 꽤 자주 본다는 것 또한 상당히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보통 언제 점을 많이 봐요? 일단은 저는 배를 했었으니까 배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게 거기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동네에 앞집에 언니가 살았는데 언니가 한 5년을 연애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거의 승인을 해서 뭐 우리 사이 이제 미래 사이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결혼식 날짜를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데 찾아간 거예요. 보러 갔다가 절대 살리지 말아라. 눈물을 흘리며 산다 딸이.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사이가 좋다가 냉정하게 차단을 했어요. 점 보는 사람. 너 이유 없이 너 절대 우리 딸하고 안 된다. 왜요? 집도 다 서로가 좋고 진짜 화합이 잘 맞는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어떻게 결혼할 때 그것도 가장 많이 봐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꿈자리가 사납다든지, 그렇죠. 예, 막 일이 안 되고 갑작스럽게 그럴 때도 많이 찾아갑니다. 뭐 사실 많아요 수없이.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처럼 그 나라에서는 보지 말라고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장사를 하고 뭐 하는 사람들 다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장사를 하니까 저는 저기 청진 수성에 수성교 와서 있는데 수성교 와서 있는 거기 맹인이 유명하게 소문난 데가 있었어요. 아 맹인이 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맹인한 데 가가지고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분이 맹인분이 용하게 잘 봤어요. 눈을 감았으니까 제 손을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제 멀리 떠난다고.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주먹질해요. 우와. 그래서 제가 주먹을 댔죠. 그랬더니 여기를 이렇게 타타닥 만지더니 내 사주에 애가 많대요. 네. 27살 때 저는 북한에서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 뭔 그러니까 27살짜리한테 아직 나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 남자친구는 있어도 아직 얘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저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데라고 할 때는 저는 그걸 안 믿었어요. 어차피 제가 CD 장사하다 보니까 멀리를 많이 장사 다녔군요. 그러니까 뭐 뭔데는 늘상 다니는 데인데 뭘 하고 이렇게 믿었었는데 제가 진짜 멀리 부모 떠나서 멀리 간다 하더니 진짜 멀리 여기 한국에 왔고 근데 저희 할머니도 그랬어요. 17살, 27살 너는 이때 이제 부모 곁을 멀리 떠난다고. 근데 제가 27에 떠났어요. 아이가 몇 명이시죠? 제가요. 아기가 4명입니다. 네 명이래요. 아니 그냥 친구들 애국자이시네요. 다둥이 엄마. 진짜. 네. 크리스는 한국 와서 그럼 점 본 적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일부러 좀 보러 다니지는 않은데 결혼 13년, 12년 전에 결혼할 때 그때 결혼 증명 사진 그 찍으러 가야 되는데 그 사진사 그 기사님 그 사진 작가님이 뭐 1+1으로 그 사주까지 봐주시겠다고. 그래서 안 그래도 호기심으로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했는데 딱 아내보더니 여기는 그 대기만성 여자라고 크리스는 이 여자 따라가면 된다. 잘 풀린다. 네. 늦게 뭔가 성황하고 크리스 그냥 말 듣고 따라하면 된다 하고 가지고 뭐 한번 지켜봐야 돼요. 그 말이 맞을지. 오늘은 여름맞이 북한 괴담회를 열어봤습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북한 괴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스튜디오 분위기가 굉장히 오싹해지기도 했고 네, 우리 철원 씨는 계속 스튜디오 내 방송 내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귀신을 물려치느라고. 뒤로. 저는 오늘 전등을 켜고 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